얘들아 안녕. 얘들아 안녕 이거 좀 이상한가? 누구누구 안녕 이렇게 막 팬네임 같은 거 좀 만들어 보고 그럴까? 아무튼 그거 만들어지기 전까진 그냥 이렇게 좀 어색하게 인사하는 걸로 하자. 얘들아 안녕. 아, 책상에 뭐가 되게 많지? 뭘 것 같아 이거? 맞아, 오늘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뭐 부끄러운 얘기라든지 뭐 19금이라든지 재밌는 얘기라든지 그런 사족 안 붙여. 나는 섹스는 모든 생명체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 중 하나지. 인간도 예외일 수 없어. 성욕, 섹스 이런 건 그냥 존재하는 거야, 그 자체로. 감출 수도 없고 감춰서도 안 되지. 대신 우리는 문명을 이루고 산 존재니까 성이라는 것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적절히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만 하지. 모든 교육이 그렇듯이. 그런데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성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 여전히 성에 대해서 쉬쉬하고 감추는 풍토가 우리 교육에 남아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해. 당장 인터넷에 콘돔만 검색해도 부적절한 단어래. 섹스 자체는 죄가 없어. 대신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왜곡된 성인식은 영 좋지 않은 섹스를 만들 위험이 있지. 결국 교육이 해결해야 될 문제야. 이 주제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오늘은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는 방법, 즉 피임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게. 자, 아기는 어떻게 생기죠? 그치? 난자하고 정자하고 만나서 수정란이 되면 그게 점점 자라서 인간 아기가 되지. 아니 근데 난자랑 정자랑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만나냐고. 네, 그렇죠. 바로 섹스입니다. 나 이거 중1 때까지 몰랐다? 남성의 음경이 여성의 질 속으로 들어가서 피스톤 운동을 하다 보면 남성의 음경에서 정자가 포함된 액체, 즉 정액이 나오고 거기에 포함된 정자가 자궁 속에 있는 난자랑 만나면 임신이 되는 거잖아. 근데 사실 생각보다 임신이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야. 여성이 가장 임신을 하기 좋은 가임기에 질내 사정을 하더라도 임신 확률은 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난임 부부가 왜 있겠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피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 확률이라는 건 그야말로 러시안 룰렛 같은 거라서 정해진 게 없어. 10번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딱 한 번만 했는데도 바로 임신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만큼 오묘하고 무서운 거라고. 그러니까 에이, 나는 괜찮겠지 하고 깝치다가 한 달 뒤에 자녀 교육 계획 세우지 말고 임신을 원치 않는다면 미리미리 피임을 똑바로 잘 하자고. 먼저 첫 번째, 지뢰 사정. 밖에다 싸는 건 피임 방법이 아니야. 꽤 많은 사람들이 지뢰 사정을 피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좀 위험한 생각이야. 남자가 흥분한 상태에서는 정액이 나오기 전에도 쿠퍼액이라고 해서 되게 투명하고 미끌미끌거리는 액체가 계속 나와. 이게 피스톤 운동할 때 왔다 갔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윤활제 같은 거거든. 근데 이 쿠퍼액에도 정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리고 지뢰 사정을 하려면 남자가 싸기 직전에 바로 빼야 되는데 가장 기분 좋을 때라서 그때 그냥 맘먹고 바로 빼버리기에는 쉽지가 않지. 그래서 타이밍 잘못 맞춰가지고 안에다 그냥 싸버리거나 아니면 뺐다고 해도 정액이 소량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그래서 지뢰 사정법이 진짜 위험한 방법이야. 아니, 방법이 아니라 그냥 애초에 피임 방법이 아니야. 어떤 새끼가 지금까지 지뢰 사정법으로 피임했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그 새끼는 그냥 자기가 조절을 잘한 게 아니고 정자의 운동성 자체가 떨어져서 정자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자라는 거지. 불쌍하게 봐주자. 웬만하면 콘돔을 쓰자. 진짜 이 콘돔이 가장 간편하고 비용이 적고 효율적인 피임 방법이거든. 게다가 성병도 막아줘. 아, 콘돔이 뭔지 아직 제대로 잘 모른다고? 오케이, 그럼 오늘 한번 확인을 해봐야지. 뜯으면 요런 게 나와. 이게 뭘까 이게? 이 뭐에다 쓴 물건일까? 이게 이렇게 생긴 되게 얇은 고무막인데 이걸 음경에 껴서 정액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야. 물론 이 콘돔을 끼고 하면 잘 못 느낀다고 싫어하는 남자들이나 느낌이 이상해서 싫어하는 여자들도 많은데 피임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이 콘돔만큼 효율적인 게 없어 진짜로. 그리고 되게 얇은 거 쓰면 성감이 떨어지는지도 잘 모르겠던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브사의 0.03이나 울트라스인을 애용합니다. 아, 특히 지가 콘돔 끼기 싫다고 여자한테 사후 피임약 먹이는 남자 새끼들이 있는데 이런 새끼들 진짜 나쁜 새끼들이야. 사후 피임약은 몸에 정말 해로우니까 콘돔 끼기 싫으면 그냥 푹 쉬세요. 그러나 콘돔만 쓴다고 해서 완벽한 피임을 하고 있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 아니 이거 제대로 끼는데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꼈을 때는 성공률이 90% 이상을 자랑하지만 대부분 실수해서 확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 자, 콘돔의 제대로 된 사용 방법을 보여줄게. 딱 한 장만 발기된 성기에 착용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딱 이렇게 꺼냈어. 얘를 이 오이에다가, 이 오이가 음경이라고 치고 이 끝부분,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지? 여기가 공기주머니라는 데인데 여기를 지금 팽팽한 걸 잡고 비틀어서 공기를 빼줘야 돼. 꼭 해야 돼. 그 다음에
자, 발기된 성기에 천천히 이렇게 끼우면 짜잔! 콘돔이 끼워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걸 막 사용하다가 이게 이제 사정을 했다. 그러면 여기 아까 공기를 뺀 공기주머니에 정액이 찰 텐데 그 상태로 바로 빼지 말고 사정을 한 상태에서 살짝 기다렸다가 아직 발기가 되어 있는 상태로 먼저 질에서 음경을 제거를 해. 그다음에 이 콘돔 끝부분을 잡고 묶어. 정액이 새나가지 못하도록 묶은 다음에 버려야 돼. 이렇게. 이게 실제가 아니라서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묶은 다음에 버리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사정하기 직전이나 사정하고 바로 음경을 실에서 빼지 말고 일단 사정을 한 다음에 여기 끝에 콘돔 끝부분을 잡고 음경을 천천히 제거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밖에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 콘돔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급하게 빼면 이 콘돔이 쓸려서 찢어지거나 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또 콘돔이 급하게 벗겨져서 정액이 새어나갈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이지. 자, 이게 콘돔 사용법의 정석인데 콘돔을 낄 때 끝부분에 이 공기주머니 제대로 안 비틀어서 안에 공기 때문에 이게 덜렁거려서 정액이 새거나 아니면 끼는 동안에 이 손톱 때문에 콘돔이 찢어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그리고 사정 후에도 너무 오랫동안 삽입하고 있거나 피스톤 운동을 계속하거나 하면 정액이 흘러나갈 위험이 있지. 아, 그리고 중요한 거. 그리고 콘돔을 낄 때 이 앞뒤를 헷갈리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 그래서 이게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처음에 끼려고 하다가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있어. 만약에 쿠퍼액이 조금 흘러나온 상태에서 이걸 꼈다가 다시 뒤집어서 끼면은 여기에는 이 겉에 있던 쿠퍼액이 묻어 있겠지? 그러면 그 쿠퍼액이 묻어 있는 상태로 다시 이렇게 삽입을 하면 콘돔을 끼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야. 그때 앞뒷면 잘 구별해서 한 번에 이렇게 끼고 그리고 한 번 싸고 났으면은 그 콘돔은 버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매번 삽입할 때마다 콘돔을 바꿔 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콘돔을 끼기 전에는 이 음경에 묻어 있을 수도 있는 정액이나 쿠퍼액을 잘 닦아주고 콘돔을 이렇게 한 장만 잘 삽입해야 된다는 거지. 간혹 피임률을 높이겠다고 이 콘돔을 2장씩 이렇게 겹쳐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뻘짓이야. 이 콘돔 사이에 마찰 때문에 파손될 확률이 오히려 더 높아지거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이 콘돔은 발기된 상태로 질에 음경을 삽입하기 전에 미리 콘돔을 끼워야 돼.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안 끼고 막 하다가 사정하기 직전에서야 이 콘돔을 끼고서 하고 사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쿠퍼액 나오는 상태로 그냥 하는 거니까 콘돔을 끼는 이유가 없겠지. 콘돔은 무조건 음경을 집에 삽입하기 전에 발기된 상태에 한 장만. 오케이? 딱 방금 내가 얘기한 이 정석을 제대로 지켜줘야 콘돔의 피임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섹스할 때 좀 흥분한 상태에서 이 콘돔의 정석을 정말 제대로 지키기는 일단 어렵고 또 술에 취해서 섹스를 할 때는 솔직히 정신이 없으니까 이걸 낄 때 실수가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콘돔의 피임률이 낮아지는 거거든. 콘돔을 끼울 때는 무조건 정석대로 제대로 끼우기.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 할 거야. 착한 어린이들은 받아 적을 거 준비하고 보세요. 피임법 중에는 배란주기법이라는 게 있어. 대표적인 자연 피임법이고 가톨릭에서 유일하게 반대하지 않는 피임법이기도 하지. 여성은 보통 28일을 주기로 월경을 하고 난자가 배출되는 배란은 월경 14일 전에 일어나. 월경이 28일이었다면 14일에 배란했다는 것이고 월경이 31일에 있었다면 17일에 배란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난자는 배란 후 하루에서 이틀 정도 생존할 수 있고 정자는 3일에서 4일,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서 배란을 전후해서 난자의 생존기간과 정자의 생존기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한 열흘 정도를 임신하기 가장 좋은 기간, 즉 가임기간으로 보거든. 이 가임기간을 피해서 섹스를 하는 게 배란주기법의 원리야. 자, 예를 들어서 월경 시작일을 매월 1일로 잡는다고 쳐볼게. 월경 기간이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되니까 6일 정도를 월경 기간으로 잡는다. 정자의 생존일을 감안해서 월경 시작 후 9일째부터는 여자의 몸속에 정자가 남지 않는 것이 좋아. 살아남은 정자가 앞당겨 배란한 난자와 만날 수가 있거든. 배란일이 하루 이틀 정도 바뀌는 건 비일비재하니까. 그리고 난자의 생존일과 살짝 바뀔 수도 있는 배란일을 고려해서 넉넉하게 설정한 가임기간. 일부러 임신하려는 게 아니라면 이 가임기간에는 깔끔하게 관계 자체를 안 하는 걸 추천해. 여자의 배란은 컨디션에 따라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까지도 늦춰질 수 있다고 해. 그래서 이 연두색 영역에서도 조심해야 돼. 자, 결론적으로 맨 위에 초록색 부분은 임신할 확률이 가장 낮은 시기이고 저 검은색 부분에는 피임을 해야 된다는 거지. 직접 계산하는 게 어렵다면 봄 캘린더라는 어플을 사용해봐. 이 월경 기간과 가임 기간을 알아서 계산해주는 어플인데 되게 편하고 좋대. 근데 이 배란주기 피임법은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존재해. 우선 몸속을 직접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은 배란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게 가장 문제지.
만약 여자가 월경일과 배란일을 칼같이 지킨다면 상관없겠는데 몸 컨디션에 따라서 월경주기나 배란일이 일주일 이상씩 오르락내리락 한 경우도 되게 많거든. 이런 경우에는 그냥 1년 365일이 가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 그래서 배란주기 피임법은 이 콘돔이나 피임약처럼 다른 피임 방법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 피임약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이 사전 피임약의 원리도 결국 배란을 컨트롤하는 거거든. 사전 피임약은 이렇게 21개가 한 세트야. 생리를 시작한 날에 피가 나는 걸 확인하면 바로 하나를 먹는 걸 시작해서 그 뒤로 21일 동안 매번 같은 시간에 하나씩 먹어야 돼. 그리고 7일 동안은 이 약을 먹지 않는 휴약 기간을 가져. 보통 휴약 기간에 월경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휴약 기간이 끝나면 바로 한 세트를 다시 먹기 시작하는 거지. 한 알부터 시작해서 21알까지 전부 다 하루에 한 알씩 같은 시간에 꾸준히 먹는 게 이 사전 피임약의 핵심이야. 이렇게 먹으면 약을 먹는 21일 동안에는 물론이고 휴약 기간 동안에도 피임 효과가 유지가 된대. 근데 사전 피임약은 반드시 피임 목적으로만 처방받을 수 있는 약은 아니야. 사실 처방 자체가 필요 없어. 나 이거 오늘 찍기 전에 약국 가가지고 그냥 내가 사가지고 온 거거든. 시험이나 공연 같은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월경을 조절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많이들 먹는다고 하네. 남자용 피임약은 없냐고? 아직까지는 없어. 그거 한 번 먹으면 효과가 계속 유지되고 부작용도 없는 약이 개발 중이라고는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썰이라서 확실하진 않아. 만약에 나오면 애용해야지. 진짜 나 바로 먹는다. 만약 피임을 똑바로 안 한 상태에서 관계를 했거나 피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살짝 불안한 경우에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을 수 있어. 이 사후 피임약은 24시간 이내에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아.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는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 72시간까지만 효과가 있는데 72시간째에 먹으면 피임 효과가 한 40% 그 정도로 뚝 떨어진다고 해. 그러니까 사후 피임약은 빨리 먹으면 먹을수록 좋다는 거지. 근데 이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추천하는 방법이야. 사후 피임약이 여자 몸에 진짜 안 좋다고 하거든. 자, 여기까지가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는 방법을 정리한 거야. 섹스를 잘한다는 건 뭘까? 나는 술 마시는 거랑 기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고 스킬이 화려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지. 자, 그런 의미에서 모두들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섹스를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댓글, 공유 꼭꼭 남겨주고 구독도 하기. 오케이? 왜냐고? 피임은 실전이니까. 피임은 실전이니까. 이거 원래 피임은 실전이니까 하면서 하나 아삭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콘돔 윤활제 때문에 이거 찝찝해서 못 먹겠어. 아무튼 구독해. 피임도 똑바로 잘하고. 안녕.